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이달 15일까지 중도개발공사 채무보증 2,050억 원을 모두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빚이 해결된다 해도 중도개발공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난제들이 적지 않은데요.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보증한 중도개발공사 채무 2,050억. 이 빚을 상환하기까지 강원도의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는 게 김진태 책임이냐, 최문순 책임이냐는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지만 강원도 신뢰 회복을 위해 도의회가 승인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만약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강원도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가 직면한 난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장 시급한 건 중도개발공사가 주지 못한 하중도 공사대금 136억 원입니다. 이 공사에 20개가 넘는 지역업체가 참여했는데 2달째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 줄도산 위기입니다. 강원도가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을 알아봐줬지만 허탕친 업체도 있었습니다. 도에서 중소기업 이렇게 자금 기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뭐 좀 알아보라 그래서 알아봤더니 벌써 이제 한도가 다 찼더라고. 연말까지 해결 못하면 부도를 걱정해야 합니다. 저희 지금 일단 국세하고 4대 보험도 지금 다 미납 상태죠. 12월까지 정리가 안 되면 그래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기 과제로는 문화재청과 약속한 유적 박물관과 유적공원 조성이 꼽힙니다. 당초 327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2025년 말까지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중도개발공사가 땅을 다 팔아도 412억 원 적자인데다 강원도가 대신 짓지도 못합니다. 만약 무산된다면 신뢰 타격은 물론 유적 방치 비난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약속을 못 지키는 한이 있더라도 좀 기한을 넘기더라도 결국은 문화재청하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런 난제들의 해법을 빨리 찾지 못한다면 강원도는 또다시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원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여부가 이달 중순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5일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될 강원 중도개발공사 새 대표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빠른 시일에 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9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 중도개발공사가 BNK 투자증권으로부터 빌린 2,050억 원을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중도개발공사에 대해 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혀 자금시장 경색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 개회식을 공동 개최한다는 IOC와 조직위의 결정에 평창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평창군과 평창군 의회에 이어 지역사회단체가 모여 반대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주민들은 대회 거부 운동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2018 평창올림픽 주 개최지인 대관령면. 마을 입구부터 시내 곳곳에 현수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있습니다.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 개회식을 평창과 강릉에서 공동 개최한다는 IOC와 조직위의 결정을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공동 개최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 평창 지역 240여 개 사회단체들이 한데 모여 공동 개최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공동 개최는 허울일 뿐 강릉 단독 개최나 다름이 없다며 올림픽 개최 도시 주민들의 자부심은 물론 올림픽 유산과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규탄했습니다. 강릉 단독 개최 결정보다 평창 국민을 더욱 무시하는 것을 넘어선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무참히 짓밟는 잔혹한 처사임을 밝힌다. 또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경우 대회 거부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회 보이콧은 물론
대운영이 불가능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며 조직위는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IOC의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거의 IOC나 이런 다른 국가들을 봤을 때는 거의 사실은 이제 개막식도 거기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3천 명이 된 선수단을 그렇게 뭐 한 40km 떨어진 곳에 일부 그 엄동설안에 이동시키는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다는. 하지만 대회 신청 서류에도 개회식 장소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평창돔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근거도 없어 상황 회피를 위한 책임 떠넘기기란 비판이 나옵니다. 또 애당초 남북 공동 개최를 이유 삼아 도시 이름이 아닌 강원으로 신청할 때부터 이미 지역 갈등이 예견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곳곳에 집회를 여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어서 당분간 공동 개최를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내년 2023년부터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답례품 선정 절차는 촉박하고 다른 지자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홍보 전략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고향 등 원하는 지자체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기부액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줍니다. 기부금은 고스란히 지자체 세입으로 잡히다 보니 형편이 어려운 도내 지자체들에게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입니다. 하지만 시행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강원도와 도내 7개 시군은 아직 관련 조의 제정 절차가 끝나지 않았고 대부분은 답례품으로 무엇을 줄지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답례품 납품업체 공모기간도 2주가 걸리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12월 9일자로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가 됩니다. 연내에 마무리해서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데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고민도 뒤따라야 합니다. 경쟁적으로 답례품 범위를 넓히다 보니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겹치는 품목이 많아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제약이 많은 것이 걸림돌. 향후에 같은 사적 모임에서 기부를 권할 수 없고 개별 전화와 문자 발송을 통한 홍보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량도면 말고도 각 지자체별로 내가 이 지역을 고향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아이템과 그 사업들을 추진하는 게 가장 급선무로 보입니다.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고 균형 발전에 기여해 지역 경제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동해안에도 연어가 잡히지만 우리가 맛있게 먹는 연어는 대부분 노르웨이 등에서 수입한 대서양 연어입니다. 최근 수년간 대서양 연어 알을 수입해 부화한 뒤 강원도의 민물과 바닷물에서 키우는 스마트 양식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올해 초 부화해 1년이 채 되지 않아 10cm 정도 자란 물고기가 헤엄쳐 다닙니다. 다른 수조엔 4년 전 부화해 1m가량 큰 성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훈제 또는 횟감 등으로 많이 먹는 대서양 연어입니다. 강원도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스마트 양식 산업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춘천의 내수면 자원센터에서 민물, 고성의 한해성 수산자원센터에서 바닷물을 이용해 각각 키우고 있습니다. 이 수조에 있는 연어들은 지난 2018년 부화한 것들입니다. 이곳에서는 알에서 갓 부화한 작은 연어부터 마리당 10kg이 넘는 큰 연어들까지 다양한 연어로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서양의 연어를 동해안에서 키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찾는 한국형 스마트 양식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어 질병 백신 개발과 육종 개량 프로그램, 연어와 부산물을 활용한 연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술로 안전하게 키운 연어에 대한 산업화가 기대됩니다. 양식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역이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대서양 연어를 직접 생산함으로써 외화 유출도 방지를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한테도 좀 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데 현재 대서양 연어는 환경부로부터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돼 있어 단 한 마리도 바다에 방류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고 오직 실내에서 연구용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구가 끝나면 연어들은 모두 폐기해야 하는데 올해 수백 마리의 연어가 이렇게 폐기됐습니다. 현재는 연구 후에 이제 전량 폐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원산업이 2천억 원을 투자해 양양군 일대에 11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연어사업 생산시설을 추진하고 있고 강원도가 인근에 2024년까지 대규모 연어산업단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대서양 연어의 연구 성과가 국가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를 비롯한 정부 철도 사업에 지역 업체의 참여가 확대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기준 가운데 대규모 국책 사업에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지 않으면 감점을 주는 조항을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발주하는 철도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율이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한 강원도가 한시 적용을 철회하도록 규정 개정을 요청해 계속 적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조치로 3개 노선 13개 공구에 대한 지역 업체 참여로 3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가 올해 어항시설 확충과 안전시설 보강을 위한 특별교부세 22억 원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동해본부는 우선 호산항 어선 저반 대피시설 확충 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투입해 기상 악화 시에 어선 30척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머지 특별교부세 12억 원은 삼척 신남항 어선 저반시설 확충 사업에 투입 중이며 강릉 소돌항 어선 저반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15억 원도 신규 신청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내 60%의 초중학교에서 응시한 강원 학생 진단평가에 대해 준비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중학교 2학년 국어 A의 2번 문항 등 일부 문항과 답안지에서 오류가 발견됐고 시험 시간도 45분에서 50분, 다시 45분으로 번복되면서 교사와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초등학교 문항에서도 총 4건의 오류가 발견돼 학교 현장에서 수정해야 했고 강원도 교육청이 평가를 도맡아 하겠다고 했지만 서술형 채점을 교사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 아파트에 대한 기대 심리가 떨어지며 매매 수급 지수가 88.1까지 하락해 9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강원도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8.1로 지난 2020년 6월 29일 87.3을 보인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또 최근 3년 지수를 살피면 지난해 2월 8일 기준 115.7까지 오른 뒤 지난 7월 4일 99.7로 100선이 무너졌고 11월 14일은 89.2로 90선마저 붕괴됐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기준치인 100보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집을 팔 사람이 살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민선으로 치러지는 제40대 강원도 체육회장 선거에 4명이 최종 등록했습니다. 김성초 강원체육발전포럼 대표, 박진한 미래웨딩홀 대표, 손호성 강릉시 체육회장, 양이구 강원도 체육회장은 오늘부터 14일까지 9일 동안 선거운동을 펼칩니다. 강원도 체육회는 오늘 15일 치러지는 도체육회장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선거인단을 336명으로 확정했습니다. 군 작전 지역 외에 매설돼 있는 수만 개의 지뢰를 안전하게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조은희 국회의원은 지난 7월 철원에서 대전차 지뢰가 폭발하면서 수해 복구 작업을 하던 중장비 운전자가 사망하는 등 지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뢰 제거 활동에 대한 시행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민통선 이남 제한구역에 약 5만 발, 후방 지역에만 3천 발가량의 지뢰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한 원산 갈마지구 관광을 위한 제4회 춘천 원산 포럼이 세종호텔에서 열렸습니다. 2018년 9.19 평양선언을 계기로 춘천시가 북한 원산 갈마지구 교류를 통한 남북협력 모델 구축을 위해 마련한 이번 포럼은 올해 한반도 생명 공동체를 향한 춘천 원산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남북관계 위기 상황에서 춘천과 원산 두 도시의 교류 협력을 위해 관광, 인프라, 농림축산업 부문에서 구체적인 논의와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외국어 관광 홈페이지에 잘못된 정보를 찾아내면 경품을 주는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오늘 16일까지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어 오기, 오타, 잘못된 관광 정보 등이 담긴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면 200명을 선정해 태블릿 PC, 외식 상품권 등을 증정합니다. 또 제보받는 내용들을 취합해 전문가 번역과 검수를 거쳐 해당 기관들에게 전달해 개선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관광공사는 속속 국제관광이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올바른 여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3월 개편을 앞두고 춘천 마을버스 환승 시스템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시작됐습니다. 춘천시는 서면과 북산면을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찾아가는 읍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마을버스 개편 취지와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으로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부터는 모든 마을버스가 중앙시장까지 운행되고 기점과 종점이 중앙시장 환승센터에서 중앙초등학교 인근으로 바뀝니다. 춘천 지역의 4번째 산림욕장이 문을 엽니다. 춘천시는 4억 원을 들여 지난 9월부터 남산면 강촌 강선봉 일대에 건봉산과 구곡폭포와 연계한 산림욕장을 조성해 이달 중순 개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